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하기.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모둠 협력학습 프로젝트의 수업을 진행해본 교사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의 모습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수행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우리 반과 교사의 교육 철학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반은 6학년으로 넉넉지 않은 농촌에 위치해 있어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이는 1명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바빠 학습 조력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신문을 읽어본 학생도 1명으로 대부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다녀온 것이 전부이며 학력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의 철학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해외여행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과연 이 내용이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에 적당한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배움과 삶이 괴리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앞설 것입니다. 우선 교과서를 꺼내놓고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행이라는 주제가 재미있어 보이네요. 그럼 이 주제는 어떤 과목과 학습 형태로 진행해야 좋을까요? 우리 반 아이들은 해외여행 경험도 없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편이니 개별 과제보다는 서로 돕고 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둠별 협력학습이 적당할 것 같네요. 아이들과 계획을 함께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할지 생각해 볼까요? 교과서를 펼쳐 학습 주제와 관련된 과목과 단원을 찾아봅니다. 여행이라는 주제 특성상 사회 과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국어과에서는 8. 정보를 활용한 기사문 단원과 연계해 여행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써볼 수도 있겠네요. 또 수학과에서는 4. 비율 그래프 단원의 내용을 통해 여행 관련 기사에 비율 그래프를 넣어서 해석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취 기준도 설정해야 합니다. 4. 6071. 지도 및 지구본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가 이 여행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겠네요. 아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 및 기능 영역이 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국어와 수학 과목에 적용할 성취 기준도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목과 성취 기준이 정해졌다면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과제와 평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자도 적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도 적은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겠죠. 그렇다면 학생 수준에 맞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해외여행 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 반 아이들과도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수업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프로젝트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의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학습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한 동기유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할지, 여행할 나라에 무엇을 알아야 할지 등의 발문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니다. 신문기사 작성 활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써보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외여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내가 쓴 기사만으로 여행 준비가 가능할 정도로 잘 구성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을 조사해 신문기사 형식으로 써보게 한 뒤 활동 과정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모은 포트폴리오와 신문을 전시하는 발표회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도 쌓고 모두먼과의 소통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 각 단계별 과정 평가 방법을 설정해야 할 텐데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학습 형태이므로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동을 관찰해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하며 평소에는 하기 어려웠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 과정에서 모둠별 상호평가와 자기평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결과물인 보고서와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은 구술평가나 면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수업 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다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교사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관찰 기록에 치우쳐 아이들의 활동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 모습의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인지적 영역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개별 아이들의 강약점을 잘 기록했다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은 학습에 다시 연계되어 개별 보충 지도 및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통해 수업의 주제와 교과목이 정해졌습니다. 지구를 여행하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국어, 사회, 수학과의 각 단원들 연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제와 과목을 정한 후에는 성취 기준, 학습 활동, 평가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보통 이루어지는 학습 후 평가 방식은 아이들이 공부 따로, 평가 따로로 생각해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사가 평가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 아이들도 평가를 위해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러한 평가 형태는 아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겠네요. 수업 중에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프로젝트 수업에 적합합니다. 혹시 내용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지식과 이해 부분은 다시 지도하고 게임이나 간단한 형성 평가를 통해 배움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와 다른 수업과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평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수업이 끝난 후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본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평가를 교육과정 재구성의 앞부분에서 수업과 같이 계획합니다. 또 평가의 실행도 수업 중에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위해 교사는 먼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 교사 철학,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 형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배움 중심 수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수업 중에 진행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며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 모습을 관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프로젝트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수업 중 진행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계획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 및 관련 단원, 성취 기준, 수업 및 평가 계획의 순서로 구성해 봅시다. 수업 계획 시 평가를 함께 구성하면 수업의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내가 아이들이라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을지, 매일의 수업에서 학습한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실생활로 이어질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지 등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프로젝트 수업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회 과목입니다. 해외 경험이 적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조사해보게 하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베트남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베트남 여행에서 직접 활용하는 상상을 해본다면 무척 재미있겠죠? 배움이 실생활로 연계되는 즐거운 꿈을 꾸어보게 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국어과에서는 8단원의 기사문 작성에 대한 학습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 여행신문 기사 작성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문화를 주제로 여행신문 기자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써보는 활동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신문 기사에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기사문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죠. 그러나 기사문을 읽고 필요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문해력과 문제 해결력은 21세기 학습자의 필수 능력이므로 기사문 작성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수학과에서는 비율 그래프 학습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목적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그래프의 속성에 맞게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원그래프와 띠그래프에 대해 배우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 삽입된 비율 그래프를 실제로 해석해보고 활용해본다면 이것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체험할 수 있어 수학의 유용성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행 관련 자료를 비율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설명해주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예측하는 추론 능력까지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기사 작성법을 배우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꿈도 꾸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만든 신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친구들과의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것입니다.